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괄호는 인덱스, 즉 컬럼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대괄호고요.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무슨 용도라고 그랬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대괄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life exp라고 하는 컬럼과 그 다음에 top이라고 하는 컬럼과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 3개를 동시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컬럼들만 뭐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로 컬럼 이름들을 넘기는 거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 줄어들었죠. 컬럼이 8개에서 3개로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점이라고 하시고 describe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컬럼만 보고 싶다. 기술 통계량을 원하는 컬럼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드렸던 게 뭐였었나요? 그 다음으로 드렸던 게 빈도수, 그죠? 카테고리 타입 빈도수 찾아보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요. 우선 카테고리 타입으로 우리가 쓸만한 변수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컨트리, 그죠? 컨트리가 있겠죠. 나라 이름, 그죠? 겟마인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컬럼이 컨트리였었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호출하시면 되겠죠. 중간 너무 많아서 국가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생략이 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국가 이름들이 있고요. 짐바브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12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랭스가 142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랭스가 142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국가 이름이 전부 다 142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alue, 각각의 국가들이 전부 다 12번씩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52년도부터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면 2007년까지죠.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이 5년씩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연도가 전부 다 12개 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똑같은 빈도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어떤 국가가 많이 등장하느냐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본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동일한 숫자로만 등장하는 변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보면 컨티넌트, 대륙, 그쵸? 대륙도 카테고리죠. 자, 컨티넌트의 밸류 카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은요, 전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5개의 대륙으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랭스가 따로 안 보이죠. 위쪽에서는 랭스가 보이고 아래쪽에서는 랭스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를 랭스라고 하는 추가 정보로 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랭스가 바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랭스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알파벳 순서는 아니에요. 알파벳 순서는 아니고 아프리카가 624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밸류 카운트는 밸류들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밸류들의 내림차순이니까 아프리카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서입니다.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에 국가 몇 개 있을까요? 숫자 딱 보시면. 한 국가는 12번씩 등장해요. 근데 오세아니아가 24번밖에 등장하지 않죠. 12개, 12개, 국가 2개 딱 있는 거예요. 2개. 어디하고 어딜까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러니까 대륙이 요거 보면 대륙이 얼마나 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프리카가 국가 수가 제일 많은 거고요. 국가 수가 제일 많은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수 찾으려면 이거 12로 나누시면 돼요. 그죠? 아시아가 그 다음인 거고요. 생각보다 아시아 대륙이 아프리카보다 클 것 같은데 국가 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프리카가 그 작은 그런 나라들로 되게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는 대륙이 커도 중국하고 인도가 차지하는 그게 많겠죠. 네, 영역이. 그다음에 유럽하고 아시아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고 국가 수가 36개니까 3개 국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메리카는 이거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 합쳐가지고죠. 그래서 300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 뭐 IS 알파도 우리가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 IS 알파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을까요? 여기 있는 컨트리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ISO 알파 모든 국가가 전부 다 KOR이 24번 등장하는군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다 12번씩인데? 저도 이거 안 봤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네. KOR이라고 하는 국가 코드를 사용하는 나라가 2개의 나라가 있군요. 네. 남한하고 북한. 네. 우리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앞에 REP가 붙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하고 북한이 뭐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데모크라틱 어떻게 뭐 그럴 거야. 뭐 영문이 뭐 데모크라틱 어쩌고 저쩌고 무슨 코리아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민주공화국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IS와 알파는 같은데 숫자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동일하면 그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져야 되겠죠. 네, 이런 거 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국가 이름 개수, 대륙 이름 개수, 연도 개수. 자, 이거는 뭐냐면 밸류 카운트로 알 수 있는 거는 밸류 카운트 이외에 다른 메서드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라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밸류 카운트에서 랭스 이용하시면 국가 이름은 전부 다 142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티넌트에서도 밸류 카운트 계산 결과에다가 랭스를 씌워주면 5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중복되지 않는 값 찾기.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메서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겟마인더에서 국가 이름 컨트리라고 하는 국가 이름을 찾으면은요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array, 배열을 리턴해 줘요. 배열을 리턴해 주고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부터 쭉 뒤로 가서 잠비아, 짐바브웨까지 A부터 Z까지 쭉 정렬되어 있죠.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순서일 거예요. 유니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그 유일한 값들을 찾아서 이렇게 리턴해 주는 그런 그 함수고요. 아마 보면 코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두 개. 코리아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민주인민공화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KOR 두 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가 이름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면 국가 이름들이고요. 변수로 저장을 할까요? countries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출력된 모습 보셨으니까 따로 출력 안 할게요. 너무 길어서 출력하진 않고. 이거의 length만 계산하시면 countries라고 하는 변수의 length를 계산하시면 142개의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구나.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배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대륙 이름도 마찬가지죠. continent라고 S를 하나 붙일게요. 겟마인더에서 이제 컨티넌트라고 하는 대륙 컬럼 이름 찾으시면 되고요. 유니크 이거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출력해 볼게요. 컨티넌트 하고서 이렇게 배열을 리턴합니다. array 배열이다. numPy 배열이란 뜻입니다. numPy 배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원소들이 무엇이 저장되어 있다? 배열의 원소들로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랭 하고서 countries라고 하시면 이게 국가 개수. 죄송합니다. 컨티넌트 이러면 이게 대륙의 개수. 대륙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저희 연도의 개수도 궁금했었죠. 연도 개수도 마찬가지로 뭐 year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겟마인더에서 year 컬럼 선택하고 유니크. 이것도 아마 몇 개 안 될 거예요. 몇 개 금방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출력해 보면 array 배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명시 안 되죠. 이거는 데이터 타입 int 64비트 인티저란 뜻입니다. 64비트 인티저란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ear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12개 연도. 조사 연도는 2700이 1952 그리고 그거 5개 뭐 이렇게 하면 12개가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도 한번 말씀드렸었나?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밸류 카운트는 우리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요. 밸류 카운트. 만약에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기억이 안 나시고 밸류 카운트만 기억이 나신다 라고 하면 밸류 카운트만 가지고서도 대륙 이름이나 혹은 국가 이름들 뽑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밸류 카운트 결과에다가 인덱스를 찾으면 되죠. 밸류 카운트의 인덱스가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 컨티넌트 컬럼에서 밸류 카운트라고 하면 여기에 인덱스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등이 되니까 컨티넌트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밸류 카운트를 가지고서도 그 중복되지 않는 값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몇 가지 통계 값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컬럼 선택.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대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럼들이 만약에 1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는데 이 대괄호는 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국가 이름 country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gapminder country 이렇게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쪽하고 아래쪽 어떤 차이가 있죠? 데이터 타입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뭐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컬럼 하나를 선택하면 요거는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얘는 시리즈라고 부르죠. 시리즈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1개 이상의 그러니까 1개보다 크거나 같죠. 1개 이상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부분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안쪽에 괄호 없이 오로지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얘는 시리즈 1차원 모양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대괄호를 주게 되면 이거는 컬럼 1개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이에요. 이건 2차원 데이터, 이건 1차원 데이터예요. 다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출력하냐면 여기가 인덱스는 0번부터 1703번까지 자동으로 매겨진 인덱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짐바브웨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출력하는 모습은 이거는 시리즈란 말이에요. 시리즈. 근데 얘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출력되는 모습이 다르죠. 테이블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컬럼이 1개밖에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요거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1개짜리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1차원 데이터 타입인 거고요. 얘는 2차원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쉐입을 얘기할 때 뭐 170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쉐입. 데이터 프레임 같으면 로우가 1704개가 있고 컬럼이 1개가 있다. 이렇게 컬럼의 개수까지 10과 10 이렇게 2개의 숫자로 쉐입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의 모양이 숫자 1개로 표현이 되느냐, 데이터 타입의 모양이 숫자 2개로 표현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1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머신러닝 가서 되게 중요해져요. 머신러닝 가서.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약간 제가 옆으로 말이 좀 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과제를 드렸던 내용은 이거죠. 리스트를 써서 무엇을 선택하자, 나라 이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리스트니까 쉼표로 구별하시면 되죠. 연도를 선택하기로 했나요? 그 다음에 1인당 GDP였던 거, GDP per cap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원했던 거죠. 무슨 국가의 연도는 언제에 1인당 GDP는 얼마. 이렇게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것들을 원했던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로우들을 찾기, 레코드 찾기.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제가 드렸었던 거예요. 우선 뭐 1인당 GDP 최대값을 먼저 찾자라고 했었던 거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getMind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컬럼 이름을 먼저 찾고요.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메서드 최대값을 찾아주는 메서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얼마 11만 3천 달러군요. 대략 11만 달러. 오, 되게 GDP 되게 높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가 1인당 GDP가 최대 이 맥스값 11만 3천 달러였을까? 자, 요거를 찾는 거는 뭐냐면 이게 조건에 만족하는 불리언 인덱싱을 하는 거죠. 불리언 인덱싱.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써주시는 거예요. getMinder의 GDP per cap이 뭐랑 같으면 getMinder의 GDP per cap max라고 하는 메서드. 위쪽에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위쪽에 있는 방법은 항상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래쪽에서처럼 쓰는 방법은 이 컬럼 이름이 파이썬의 변수 규칙에 맞아야 되고요. 즉, 뭐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숫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뭐 특수 문자는 언더스코어가 들어갈 수 있다. 등등등. 그 다음에 파이썬의 키워드는 사용될 수 없다. 뭐 클래스라든가 for라든가 if라든가 그런 파이썬의 키워드는 사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도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pop 이거는 꺼내다라고 하는 메서드 뭐 max 이런 것도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컬럼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면 그 컬럼 이름 자리에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만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하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쿠웨이트네요. 아시아에 있는 쿠웨이트고 57년도네요. 최근도 아니고 되게 예전이고요. 이때 11만 3천 달러 GDP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거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그 중동 지역에서 이런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이런 국가들의 대부분은 산유국, 그렇죠? 산유국이고 산유국은 대부분의 그 GDP가 석유 수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GDP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할 거고요. 그럼 GDP가 가장 높은 그런 시절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원유의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닐까. 그래서 뭐 지금도 지금 뭐 기름값 많이 오르고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요때에도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유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들이 1인당 GDP에도 반영이 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쿠웨이트는 돈이 많아요, 그죠? 쿠웨이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디인가요? 중동의 부자 나라들. 네, 네, 그렇습니다. 석유 산유국들. 네, 그래서 뭐 저 생각하기에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나라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산유국이 나와서 자 마찬가지로요. 최소값 찾는 거는 메서드 어디만 바꿔주시면 될까요? 여기만 최소값 바꿔주시면 되고 행을 찾을 때도 여기 최소값으로 하면 되겠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GDP 최소값.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똑같이 GDP per cap 선택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최소값부터 먼저 찾을게요. 최소값부터. 여기에서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 먼저 사용하시면 되죠. 예, 241달러입니다. 11만 달러인데 최소값은 200달러밖에 안 되죠. 그죠?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고요. 그럼 그런 행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면은요. 겟마인더 GDP 캡이 같으면 되는 거죠. 뭐랑 같으면 되는 거냐면 겟마인더 GDP 캡 min의 값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네, 2002년도 의외로 최근인데 그죠?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인데 2002년도 콩고 민주공화국이겠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GDP가 241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의 한 국가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빈부격차가 심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연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연도는 아니어서 하나는 1950년대에서 최대값이 나왔고 하나는 2000년대에서 최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프리카 지역의 이런 국가는 많이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산유국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나라들은 많이 높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문제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출력해 보자 였었죠. 그 다음 문제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출력해 보자 였었고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개의 조건이 AND라 그랬어요. OR라 그랬어요. OR라 그랬죠. 네. 최대값을 만족하면서 최소값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이거나 또는 최소값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조건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AND나 OR 양쪽에는 반드시 괄호로 조건식들을 묶어주셔야 되고요. 묶어주셔야 되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더 아마 시각적으로 코드를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위쪽에 있는 조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겟마인더 GDP per cap이 같아야 된다. 뭐랑 같아야 된다. 겟마인더 GDP per cap max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죠? 아래쪽은 겟마인더 GDP per cap 같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겟마인더 GDP per mi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 최대값 이렇게 나온 거고요. 콩고라고 하는 나라 최소값이라고 나온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함수. 어, 어, 판다스를 먼저 찾아가고요. 판다스. 판다스에서 isIn이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가 있어요.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무엇을 보셔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의 isIn을 보셔도 되고요. 시리즈에서 isIn을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인당 GDP라고 하는 컬럼이 두 개의 값 중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시리즈에서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판다스 시리즈 isIn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values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죠. 네. values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고 variable length가 아니에요. 별표가 없죠. set을 주거나 리스트와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넘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나 배열이나 튜플과 같은 그런 형태로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아래쪽에 뭐 예제가 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isIn 옆에 파라미터로 리스트를 넘겼죠. 리스트 넘겼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얘네들이 같은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GDP max라고 해서 저장을 먼저 할게요. getMinder GDP per max 값 저장하고요. GDP min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getMinder GDP per min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건식 쓰는 조건식을요. getMinder 그다음에 getMinder.gdp per 여기서 isIn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엇을 넘겨주시냐면 리스트를 넘기시는데 GDP의 최대값과 GDP의 최소값을 넘기시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같은 결과가 나오죠. 콩고 2002년 241달러, 쿠웨이트 1957년도 11만 3천 달러. 이게 isIn입니다. isIn. 위쪽에 있는 or라고 하는 메서드를 A or B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이거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메서드가 isIn이에요. isIn. 사용 방법 아시겠어요? 사용 방법. 메서드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어떤 컬럼이 어떤 값들 안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컬럼의 값이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in 안에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is 물어보는 거죠. is in 이런 값들 안에 is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메서드가 isIn이에요. isIn. 그래서 isIn은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GDP가 어떤 A라고 하는 값과 같고 또는 GDP가 어떤 B라고 하는 값과 같으면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 A를 만족하거나 또는 B를 만족하거나 이런 조건을 이런 그 조건식을
간단하게 메서드로 만들어준 게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isIn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 아까 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를 variable length로 넘기는 건지, 그렇죠?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만 하면 되니까 여러 개의 값들 중에 하나이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variable length일 수도 있고 리스트나 배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문서를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리스트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넘기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튜플, 리스트, 배열 등등을 넘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없잖아요. 그죠? 그럼 variable length는 아니란 얘기.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넘겼던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과제로 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무엇을 추가를 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나는 2002년에서 나왔고 하나는 5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서로 연도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57년도가 사람들이 뭐 잘 살았던 시대냐? 뭐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002년도가 뭐 못 사는 시대냐?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장 마지막 연도가 2007년이었죠. 2007년에서 1인당 GDP, 1인당 GDP가 최대인 국가와 최소인 국가를 찾아보세요. 나라 이름만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전체 정보를 다 보셔도 좋아요. 2007년도 1인당 GDP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꺼번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국가 이름 나오고 어느 대륙인지 나오고 연도는 당연히 2007년 고정되어 있을 거고 값들이 쭉 나오면 되고요. 또 다른 국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007년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데이터들인데 GDP 이렇게 하면 같은 연도에서 비교가 되겠죠. 같은 연도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고 어떤 국가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 네, 요거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